황금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먼저 황금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 유래를 한번 알아볼게요. 기원전 300년경 그리스 시대의 수학자인 유클리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. 이 그림 속에 보여주는 유클리드는 기하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. 그리고 현대 수학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굉장한 업적을 이룬 학자인데요. 그의 저서 원론에 나와 있습니다. 내용을 보면 하나의 선분을 크고 작은 두 개로 나누고 작은 쪽의 선분과 전체 선분으로 된 직사각형의 넓이와 큰 선분으로 된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. 문장으로 보아서는 잘 모르겠죠. 그림을 보여주면 이해가 됩니다. 자, 그림에서 하나의 선분을 크고 작은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선분 AB가 있는데 거기 중간에 C점을 찍는 거예요. 그러면 AC가 길고 BC가 짧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럼 작은 쪽의 선분과 전체 선분으로 된 직사각형의 넓이. 이 얘기는 뭐냐면 가로의 길이가 전체 선분의 길이 AB고요.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BC의 길이가 되는 직사각형이 있어요. 하늘색 부분이죠. 그리고 큰 선분으로 된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그랬죠. 큰 선분은 한 변의 길이는 AC니까 한 변의 길이가 AC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. 같게 되도록 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자,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AC의 제곱은 정사각형의 넓이죠.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는 AB 곱하기 BC가 되는 거야.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죠? 황금 B, 비율인데 이건 하나의 식이지 않습니까? 자, 그런데 이 식을 이용해서 분수도 만들 수 있고 B도 만들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양변을 AB 곱하기 BC로 나눠준다고 한다면 이런 분수식이 표현됩니다. AB분의 AC는 AC분의 BC인데요. 자, 이 값을 이 분수식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AB 대 AC는 AC 대 BC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AB 대 AC는 AC 대 BC라는 비례식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를 이용하면 유클리드가 제시한 이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BC의 길이를 일단 1로 놓고요. AC의 길이, 긴 변의 길이를 X라 놓는 거예요. 그러면 그리고 나서 주어진 식에 우리가 찾은 이 B에 대입을 하게 되면 X 플러스 X 대 X 플러스 1 대 X는 X 대 1이라는 비례식을 만들 수 있고요.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식을 정리해서 모두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. 인수분해되진 않죠. 하지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. 여기서 x는 AC의 길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양수가 돼야 돼요. 그래서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.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대략 1.618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요. 이게 바로 AC 대 BC의 길이의 B가 바로 황금비가 되는 거예요. 이 B는 황금 직사각형을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로와 세로의 B가 황금비가 되는 직사각형을 작도할 수 있는데요. 앞에서 찾은 그 B와 동일합니다. 그러니까 긴 변 대 짧은 변 이퀄 긴 변 대 짧은 변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정사각형 ABFE가 있어요. 그리고 직사각형이 또 있는 거예요. EFCD가 있는데 이 직사각형 EFCD는 직사각형 ABCD와 닮음입니다. 자, 그렇게 이제 두 개의 직사각형의 비리, 긴 변의 길이, 짧은 변의 길이 이퀄 긴 변의 길이 대 짧은 변의 길이로 B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AB의 길이를 1로 놓고요. 그 다음에 AD의 길이를 X로 놨을 때 이런 B를 쓸 수가 있습니다. 긴 변의 길이 X, AD 대 짧은 변의 길이 세로죠. AB, 그러니까 X 대 1은 직사각형 EFCD에서 긴 변의 길이는 1이죠. 그러니까 1 대 짧은 변의 길이 X-1이라는 비례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죠. 그래서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을 만들 수 있고요. 같은 2차 방정식이 나왔죠.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하면 어차피 X의 값은 길이기 때문에 양수만 선택하면 됩니다.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, 즉 1.618 근사값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직사각형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모든 카드, 교통카드를 포함해서 모든 카드의 가로 대 세로의 B가 바로 황금비가 되는 황금 직사각형인 거예요. 다음으로 정오각형 속의 황금비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
정오각형 안에 내접하는 그 별이 있죠. 그건 아마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봤음직한 그 피타고라스 학파의 상징 심볼입니다. 자,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, 일단 정오각형 A, B, C, D, E가 있어요. 그랬을 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이라 해보면, 그리고 나서 대각선을 그어보는 거예요. BE와 AC의 대각선을 긋고 그 교점을 F라 놓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ABE를 찾아볼까요? ABE, 그 다음에 삼각형 BCA, BCA. 이 두 개의 삼각형은 SAS 합등이에요. 왜냐면 그 끼인각은 108도이고 두 변의 길이가 1로 같잖아요. 그러니까 SAS 합등이 되겠죠? 합등이므로 대응하는 각 크기가 같습니다. 그래서 각 BCA 찾아볼까요? BCA, 그 다음에 각 CAB, CAB, 그 다음에 각 ABE, ABE, 요 각이 같아요. 그래서 닮음인 삼각형을 찾을 수 있는데요. 삼각형 ABC와 삼각형 BFA, 그러니까 BFA, 요 조그만 삼각형이죠. 이건 A의 닮음이에요.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. 닮음에서는 닮음비가 성립하죠. 그래서 BC분의 FA는 CA분의 AB라는 닮음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. 자, 이때 또 하나, 이 삼각형 BCF를 볼까요? 이 삼각형은 각의 크기를 구하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. 이는 2등변 삼각형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CBF는 2등변 삼각형이 되는데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. 이 두 개의 각의 크기, 밑각의 크기를 구하면 서로 같음을 볼 수 있고요. 그러니까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변의 길이 BC와 FC의 길이는 같죠. 따라서 그 BC 대신에 FC를, CF를 대입할 수 있는데요. 그럼 CF분의 FA 이퀄 CA분의 AB라는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AB 이퀄 BC 이퀄 CF의 길이가 모두 1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때 C의 길이, 즉 대각선의 길이를 X라 두는 겁니다. 그러면 F의 길이는 당연히 대각선의 길이 X에서 1을 빼주겠죠. 왜냐하면 CF의 길이를 빼주니까 AF의 길이는 당연히 X-1이 되겠죠. 이 길이를 위에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. 그러면 1분의 X-1은 X분의 1이라는 식으로 얻을 수 있고요. 양변에 x를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쿨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이거 우리가 봤던 거죠. 다시 한번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x의 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, 즉 황금 b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데요. 우리가 대표적으로 피타고라스 학파는 그 무리수를 인정하지 않은 학파 또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. 피타고라스 학파가 상징 심볼로 가지고 있던 게 바로 정오각형에 내접하는 별이었어요. 황금별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황금별 안에 대표적인 무리수인 그 황금비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 안에 그 대각선의 길이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, 즉 무리수였다는 거죠.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